시작하겠습니다. 예. 시험지는 뭐 아침에 받아서 다 푸셨어. 너무 안 울리니? 괜찮아? 응. 자, 시험지는 아침에부터 이제 쭉 받아서 푸셨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해설지는 이제 방금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게 오늘 개강이에요. 개강이라는 말을 까먹었네요. 늘 보던 얼굴, 그 얼굴이 그 썩은 얼굴이라 뭐 새로울 게 별로 없어서. 마지막 12주 개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뭐 계속 분위기가 뭐 고냥고냥 뭐 변하는 거 없이 이렇게 와서 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개강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리고 뭐 이 시기에 뭐 많이 뽑고 그런다 그래서 뭐 웃고 떠드는 분위기일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좀 그래도 좀 밝은 얼굴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바이오를 외치고 또 개강을 할 때 뭐 어차피 하반기는 이렇게 한 덩어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패턴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또 다 같이 웃으면서 또 열심히 합시다를 또 외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저 학원 몇 군데 안 다녔지만 또 가긴 갔다 또 금방 온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학원을 몇 군데 안 다녔지만은 다들 그러세요. 국어과가 분위기가 제일 좋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들이 제일 데스크 와서 항의를 할 때도 항의가 아닌 건의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하고 국어 선생님들이 제일 양반 그러니까 한량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국어 공부를 하고 국어 수업을 하고 이러는 게 사실 우리 전공이 힘든 전공이잖아요. 국사보다는 덜 힘든 것 같아요. 화학보다도 덜 힘들고 참 다행이죠. 제일 힘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상당히 힘든 전공인데 그래도 국어 전공인 게 뭐 되게 좀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지만은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좀 자랑스러운 면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학문 자체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덕인 것 같아요. 학원 안에서의 과목의 위상은 사실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막 와서 따지고 막 히스테리 부리고 이제 이런 선생님들은 또 과목의 성질을 좀 따라가기도 해요. 굉장히 정확한 과목들 있잖아요. 왜?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이런 이제 선생님들도 있는데 뭐 국어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 정말 아무도 없어요. 다들 한량이라고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점잖고 되게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근데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발언들을 막 데스크에서 하고 어디 가서 하고 그럴 때 이게 사람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좀 되게 이렇게 차갑고 좀 이게 밉상스럽잖아요. 어떻게 저러냐 싶은데 그걸 굉장히 양반스럽게 표현을 잘하는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고도 합리적인 집단이에요, 국어과가. 그래서 제가 백을 등에 업고 막 이렇게 나는 함부로 해. 그리고 그러니까 그 힘을 되게 많이 얻고 있어서 고마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제가 교실에서도 되게 이렇게 힘줘서 얘기할 수 있고 저를 믿으세요 뭐 이런 걸 외칠 수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국어과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서는 아주 오랜 횟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여러분들 나가셨던 집회 그 더위에 한복 입고 나오셨던 그 남자 강사님에 비하면 저는 병아리죠 아직.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비하면 그 선생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경력이 아무것도 아닌 편인데 그래도 이제 저만 놓고 보자면 그래도 이제 15년 이제 1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20년을 바라보게 됐으니까 그래도 좀 하지 않았나 여기에서 이제 나도 뿌리를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 지나온 세월 동안에 제일 힘든 애 같아요 올해가. 그러니까 저의 체력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상황이요. 상황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뭐 공부하는 게 뭐 힘들겠어요? 늘 하던 건데. 예. 근데 힘들죠. 그거 되게 이상하죠. 상황론이에요. 상황론. 공부하는 게 체력에 붙일 것도 없고 뭐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맥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맥 빠지게. 맥 빠지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와중에 그냥 스스로 화이팅을 외치고, 그래서 직강 들으시는 분들이 인강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상황이 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힘을 얻는 게 있는데, 인강 들으신 분들은 정말 그 자기 방 안에서, 독서실 안에서, 도서관 안에서 정보 교류할 사람 없이 자기 혼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훨씬 좀 맥이 빠지실 거예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에너지를 얻을 방법은 천편일률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 정말 이제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고, 이제 외롭고 쓸쓸한 시기예요, 진짜. 막 머릿속으로 스스로 막 없는 낙엽잎을 막 떨어뜨려 가면서 쓸쓸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겨나가시고 제일 어려운 시기에 또 이겨나가는 보람도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12주니까 여러분들. 좀 정신력을 잘 다스리시고 마음을 좀 잘 자기 스스로 다스리시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좀 달래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9시 전에 꼭 오셔가지고 시험지 푸시고, 여기는 지금 임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을 또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을 또 시험을 또 따로 치게 하고 이러기는 굉장히 좀 그래요. 이게 후반기로 갈수록 여러분들 점점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교실을 하나 얻어보기 위해서 미인계를 한번 써보겠지만, 또 공무원계에서는 또 제 그 미인계가 잘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4층에는 건물, 이게 교실도 없는 것 같고 작은 교실을 한번 얻어는 볼게요. 늦게 오시는 분들도 늦게 오시는 분들대로의 권리가 있잖아요. 뭐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왔나. 늦게 오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맘 놓고 또 가방도 이렇게 확 놓고 앉아서 풀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는데, 안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만 여기 좀 비굴하잖아요. 왜? 그리고 또 일찍 와서 푸신 분들도 신경 거슬리고, 그래서 앞으로 차차 좀 마련은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문제풀이 초반이라 뭐 아직까지 그렇게 신경이 예민할 때는 아니지만서도 웬만하면 여러분들 8시 50분, 55분까지는 오셔서 시험지 미리 받고 9시부터 딱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거지만 문제 푸는 게 곧 연습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해설지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져서 나가고, 그리고 해설지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해설지 팔지도 않잖아요. 이거 합격 선물로 미리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해서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에, 여러분들의 시력에, 이거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맞춰보고 자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시간 내서 다 같이 풀어보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값진 어떤 경험일 수 있어요. 정말 정신 차려서 잘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올해 어떤 분들이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학원가에서는 학원가 나름대로 그냥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냥 뭐 각종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들, 뭐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들, 뭐 선후배끼들끼리 얘기하는 것들, 뭐 문제풀이만 필요 없어, 모의고사만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문제 이때까지 있었던 거 풀어보고 가도 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저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수백 문제, 어떻게 보면 정말 1000문제 이상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고 갔지만 그 중에서 똑같이 난 문제가 몇 문제나 있겠어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유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시간에 최대한 많은 연습을 하고 정말 머릿속에 아직 잘 정리가 안 된 내용을 출력하는 연습을 12번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 바로잡고,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 그리고 꼭 문제를 풀면 그런 게 드러나죠. 내가 이거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안 한 거. 근데 그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거 금방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아내서 또 메모를 하고 그거를 다 챙겨 나가는 과정을 앞으로 추석 합쳐서 13주죠. 추석 빼고 나면 12주.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지난 과정 동안에 이론으로 뭉쳐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를 활용을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효과를 이제 엄청나게 거둬들이자라는 거죠. 앞으로 남은 12주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난 1, 2, 3, 4, 5, 6, 7 비열하게 8도 넣을게요. 8월까지 공부한 것보다 9, 10, 11월에 공부하는 게 양이 훨씬 많다는 얘기들을 선배들이 하잖아요. 8대 3의 싸움인데
뒤에 3개월 동안에 한 공부가 앞에 8개월 동안에 한 공부보다 양이 훨씬 많다라는 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일견 진실인 것은 앞에 8개월 동안에 헤매놓은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앞에 8개월 동안에 박수를 치고 놀다가 뒤에 3개월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앞에 열심히 뭔가 헤매고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3개월 동안에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 터전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밥 싸려고 재료 다 사놓고 다 다듬고 채 다 썰어놓고 나머지 그 준비 8시간 한 거고 나머지 3시간 동안에 이제 그냥 말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부엌에 누가 딱 들어와서 보면 밥도 어디 뭐 있는지 모르겠고 냉장고 안에 재료 다 있고 아무거 깨끗해요. 근데 3시간 있다 들어오면 김밥이 성처럼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성과죠. 근데 3시간 동안에 김밥 싸 그러면 시장 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실제로. 마지막 3달이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오전에 문제를 푸는 거니까 화요일날 밤에는 여러분들 음주가무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남은 여러분들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음주가무를 단 하루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못해요. 못하는데 문제 풀기 전날에는 여러분들 그 컨디션 좀 잘 하시고 바로 필 받는다고 여러분들 새벽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이게 다 연습이니까 좀 체력 조절을 잘 해가지고 시험 보는 상태로 몸을 만들어 두세요. S라인 이런 게 아니라요. 체력 조절 잘 해두시고 자 어차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잘 알기는요. 이번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해설 패턴도 오늘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기출서답 표지 색깔 다르고 지금부터 표지 색깔 다르고 모의고사 색깔 약간 다르고 그래서 해설지 패턴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교육론 2주 문법 2주 문학 2주 나가는 거고 마지막 모의고사는 정말 실전으로 문제 배치해가지고 섞어서 나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교육론이 뭐 3주 코스다 그러면 또 화법, 독서, 작문으로 나가겠지만 이게 2주 코스인 관계로 섞어서 1회도 화독작 다 들어가고 2회도 화독작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법은 여러분들 범위를 좀 끊죠. 아무래도 앞부분이 이제 현대문법이고 뒷부분이 이제 중세고 그 중간이 좀 이제 섞이게 될 거고 자 됐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요 그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 영역별 문제풀이는 기출서답 패턴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2주 끊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출서답에서 한 바퀴 돌 때 그때 다 못 챙겨 나간 것들 지금 다시 한번 챙겨 나가시면 되고 해설지는 여러분들 최대한 열심히 보되 앞에 있는 자료부터 열심히 보시면 되고 제가 그때그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서답보다는 여러분들 해설지를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이 시간에 좀 자세히 볼 건데 아무래도 그 우리가 지금 풀었던 문제에 직결되는 자료들이 좀 앞에 붙어 있고 참고가 되는 것들이 좀 뒤에 붙어 있고 우리가 지금 좀 꼼꼼히 같이 보는 게 있고 아예 안 보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학습 하실 때 최대한 이제 자세히 보시는데 이거는 꼭 다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얘는 시험 칠 때까지 다시는 안 봐도 되겠다. 그리고 얘는 처음 보는 기분으로 정말 다시 보자가 아니라 처음 보는 것처럼 꼼꼼히 보자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구별들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해설지 깨끗하게 쓰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거 시험 칠 때까지 죽어도 안 봐도 된다라는 거는 그냥 찢어서 버리세요. 그냥 찢어서 그냥 완전 찢어서 버려버리시라고요. 근데 그게 1회 때는 그런 게 안 생기는데 2회만 돼도 중복 자료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깨끗하게 줄치고 보기 시작했으면 2회 때 그 자료가 똑같은 게 또 나왔으면 거기다가 또 줄치고 오지 말고 걔는 찢어서 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안 엇갈리게. 근데 수업 시간에 거기다 뭔가 필기를 했다. 그러면 1회 때 자료에다가 옮겨서 얼른 써놓고 아유 이건 메모해놔봤자 쓸모없는 거야. 다 아는 건데 뭐 그러면 걔는 찢어서 버려버리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내가 올해부터 작전을 바뀐 게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저기 나중에 찢어서 버리고 복사하고 그럴 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찢어서 버리고 찢어가지고 분철해가지고 철하고 그럴 때 앞면 뒷면 경계선에서 되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뒷면을 다 비웠어요. 새로운 문제가 언제나 오른쪽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분철을 해가지고 모을 때 좀 편리하게
그래서 종이가 좀 더 나가더라도 무슨 지금 종이과 바뀌게 됐어요. 지금 사람 신경 쓰여 죽겠는데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신경 쓰여 죽겠는데 종이라도 팍팍 쓰자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넘겼을 때가 오른쪽이 홀수죠. 모든 문제가 홀수에서 시작하게 돼 있고 홀수에서 끝나도 짝수는 비워놨어요. 그럼 철학이가 좀 편리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최대한 종이를 낭비하는 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안 엇갈리게 정말 과감해야 돼요. 지금쯤은. 이게 앞으로 12권이에요. 근데 이제 기출서답에 있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을 찢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좋고 여기 있는 것들은 필요 없는 걸 미리미리 버리는 게 좋고 그래서 같은 분야에 있는 거를 모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쯤 됐으면 제가 지금 4학년이에요. 이러신 분들은 논외. 제가 지도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꽤 했어요. 올해 합격이 목표예요. 올해 저는 진짜 합격이에요.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찢으시는 게 나아요. 문제 조각조각. 문제를 조각조각 찢으시고 같은 문제 안에서도 얜 버리세요. 그냥. 난 얘 다시는 안 봐. 얘 이론서에 충분히 봤는데 국어교육내는 모든 것에서 마르고 달톡 봤는데 뭐하러 봐. 이런 애들은 버리세요. 버리고 그리고 얘는 지하철에서 한동안 더 봐야지. 이런 애들은 뭔가 표시를 거기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시험 칠 때까지 소장. 이런 애들은 따로 모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한 달 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해설지만 봐요. 문학은 잘 모르겠고 문법하고 교육론은 다 해설지만 봐요. 이게 가볍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해설지를 아주 잘 조합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1번, 2번, 3번 문제는 지금 뚝뚝 떨어지잖아요. 제가 어쨌든 홀수는 다 비었다 그랬으니까 짝수는 비었다 그랬으니까 짝수에서 끝나면 좋은 거고 근데 그 같은 번호 안에서 1번 안에도 만약에 책이 뭐 1, 2, 3, 4 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도 뭐 버릴 게 있고 뭐 보관할 게 있다 그랬을 때 중간에 있는 걸 버리고 싶은데 이게 홀수에서 끝나고 짝수는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짝짝 거놓고 그냥 하면 되죠. 뭘 그걸 뭐 복사해가지고 또 그럴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또 그게 책이 바뀔 때마다 뒷면을 비우면 여러분들 너무 정신없어요. 이거는. 너무 정신없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제 해설지를 좀 유용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요.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색인 따로 나갔죠? 이거는 이 시간에 보고 버리셔도 될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뒤에 하나 더 들어있긴 하지만서도. 자, 지금 여러분들 A형의 기입형 8개 있고 9, 10, 11, 12, 13, 14, 15니까 서술형 6개 있고 그리고 B형으로 가서 서술형 또 7개 있고 그리고 논술형 있고 이거를 뭐 지금 굳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간에 이제 안배를 좀 해보자 이거죠. 예를 들면 자, 기입형 일단 8개에서 교육론 문제는 여러분들 크게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그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은 이제 그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그냥 좀 교과서를 등에 업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1번 같은 거는 얘가 별로 안 좋다. 뭐 3번 같은 거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아까 그 뭐 발표하기 뭐 아니면 4번 뭐 설명 방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설명 방식 문제 포인트는 여러분들 거기 뭐 답에 뭐가 들어가나 뭐 비교, 예시, 분류 이런 걸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이제 그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는 이렇게 글의 부분에서 이런 설명 방식, 비교, 예시, 분류, 뭐 정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설명 방식이라고 써놓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우리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각종 설명 방식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설명 방식이 뭐가 쓰였는지를 잘 보고 판단을 잘해서 글을 끝까지 잘 읽은 다음에 그거를 잘 판별해서 읽었다면 나중에 학생들이 독자가 글의 구조를 잘 생각해 가면서 이 설명 방식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글을 잘 회상하여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지금 성취 기준의 포인트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알아낼 수 있게끔 이제 학습 목표를 주고 그래 이제 본문을 좀 주고 근데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성취 기준에서
용어를 갖다가 머리에 넣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냐면은 의사소통 방식 이런 거 있죠. 이거 막판 정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용어가 교과서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입에 안 배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판에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제가 늘 권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 쫙 까는 그 빨간 그 사인펜이 아니라 그 뭐지? 색연필? 이런 걸로 용어 연습하는. 그리고 성취 기준에서 지금 뭘 중요시 여기는지가 진짜 기입형 문제일 수 있고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주로 우리는 기입형에 들어가요. A형 기입형에. 이게 지금 여기서 한 5문제 잡아먹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하나하나 제가 용어를 이루집어 들고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풀리는지 그냥 차분차분히 얘기는 하는데 시간은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5번, 6번, 8번 이런 애들은 이게 날이죠, 오늘이. 이게 왜 날이냐. 이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DRTA 문제란 말이에요. DRTA 문제인데 이걸 제가 잊어먹지 않으려고 이제 제 거에는 써놨어요. 이게 DRTA 문제인데 다음 주에 DRA 문제도 없고 SQ3R 문제도 없고 또 뭐 있지? 그러면은 GRP? GRP 문제도 없어요. 이게 저 뒤에 모의고사 몇 회 가야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까지 나머지 걸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도 나머지 게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일정 정도 복수 좀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DRTA 나왔으니까 DRA 정도까지는 여기서 복습을 한번 해주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저 뒤에 아이 그래 모의고사 하면 못 내겠어요. 설마. SQ3R 내겠지 설마. 그럼 SQ3R 할 때 GRP 복습을 하겠죠. 그럼 이제 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한번. 근데 오늘 이거 4개를 다 복습하면은 그러면 오늘 8번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수업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 독서 모형에서 무슨 문제가 언제쯤 나올지를 미리 봐요. 문제 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 모형에서 복습을 오늘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문제풀이반이고 모의고사반이고 간에 내야 될 문제수는 정해져 있는데 독서 모형 이 4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른 문제들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문제로 만들고 요거 하나 풀 때 껴서 다른 거 복습하고. 근데 이제 DRTA 문제를 풀 때 DRA를 같이 복습하는 게 맞죠. 어차피 문제가 크게 나가면 얘네들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6번 추론의 종류와 유형. 여기서 각종 추론 여러분들 복습 쫙 해야죠. 추론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에서도 이제 계획하기 단계, 생성하기 단계, 각종 전략 뭐 있는지 요거 다시 한번 훑어야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5번, 6번, 8번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이론을 다시 한번 이제 쭉 봐야 되니까. 그럼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9번 같은 경우 말하기 불안. 얘는 여러분들 뭐 이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뭐 훑긴 훑어야 돼요. 얘도 굉장히 좀 소박한 이론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12번 시간 좀 걸리겠죠? 왜냐?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조적 독해 얘는 2009, 2011, 2015에 거쳐가지고 아이고 그냥 사부작 뭐가 바뀌긴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는데 뭐가 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공통분모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얘네들은. 시험에 계속 나고 독서에서는 얘네만큼 중요한 애들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여기서도 풀고 모의고사에서도 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A형 9, 10, 11, 12, 13, 14번에서 시간을 뭐 약간 잡아먹는 거는 9번, 12번, 13번 아닐까 싶어요. 13번? 그리고 14번 평가도 한번 쭉 훑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형에서요. B형에서 시간 잡아먹는 거 1번은 시간을 뭐 그렇게 딱히 잡아먹을 건 없죠. 화법의 4대 요소에서 복습을 좀 한다면은 이제 메시지하고 장면 이게 문제로 나간 것 같긴 한데 요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 A형 풀 때 앞부분이 좀 수월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수월한 거랑 정답이랑 건 상관이 없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시험 문제를 봐도 그래요. 교육론 같은 경우는 A형 기입형 부분에서
그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는 성취 기준하고 교과서를 접목시킨 문제들이 간단한 기입형으로 나가고 있고, 서술형 같은 경우가 이제 이론이 뒷받침이 된 경우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도 앞부분 A형, 기입형에서 조금 수월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B형에서 조금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3번. 여기서 여러분들 화법 평가를, 여기서는 이제 녹화기록법하고 일화기록법을 가지고 문제를 냈지만 화법 평가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배경지식 활성화 전략, 그리고 여기 독서 평가, 이 부분에 좀 몰려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합치면 여러분들 몇 문제 안 되는 거예요. 15 플러스 8이니까 23문제에 대해서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시니까 한 4시면 끝나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빡빡하게 내일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 오후 1시 정도까지 볼 수 있을 만큼 보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많은 양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해설지 가지고 이제 작년에 우리 연구원들 한 얘기 보니까 이거 수업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퇴근하면서 금요일날 그러면은 뭐 해설지 꼭 가져가고 챙겨가고, 뭐 지네들끼리 인사하는데 보니까 해설지 꼭 챙겨가. 뭐 오빠 뭐 잘 있어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봐요. 뭐 그러는데 그거 공부 다 하고 와. 그랬더니 오빠 그럼 나 못 와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막 웃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튼 맞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얇기는 하지만 저도 그러잖아요. 이제 목요일날 헤어질 때 다음 주 수요일날 오시기 전까지 다 보고 오세요 라고 말 못해요. 최대한 많이 보고 오세요라고 얘기했지, 이거 다 보고 오시라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 9월 중순쯤 오실래나?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편집 방식에 의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 현대 소설 할 때 여러분들 딱 편집 요렇게 해서 드리잖아요. 요때 밀어 넣어보면 알아요. 그냥 A4 용지에 있던 소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A4 용지에 여러분들 한 2장에 있던 거를 밀어 넣으면 여기 한 페이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가독성은 좋아요. 그냥 바로바로 끊어지기 때문에 시험지 양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 가독성은 좋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은 거라 최대한 여러분들 주마다 계획 잘 세워서 보시고, 그래서 분천하셔가지고 안 봐도 되는 거 빼내시고, 다시 봐야 될 거 한 번 더 보고 버려야 될 거 표시하시고, 시험 칠 때까지 소장할 거 그때까지 계속 봐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주에 내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시험 치는 이 수험 생활은. 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시험날 아침에 캐리어 가방 가져가는 사람 중에서 붙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날 시험 치고 집으로 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돼요. 뭐 옷이랑 베개는 왜 가져가, 집에 가는데. 근데 이제 곧장 이제 집으로 가실 분들 말고, 시험날 아침에 다시 한번 보려고 책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가시는 분들은 가서 친구 만나가지고 공부 많이 했니? 떠드는 거밖에 안 해요. 또 가방 풀러보지도 않고. 근데 시험날 아침에 딱 요만큼 들고 가시는 분들, 이게 진짜 내가 시험날 아침에 딱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부가 체계적으로 많이 된 거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1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임고를 시작해 볼까 그랬을 때 내가 책이 뭐가 있었는지 쫙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머리에 넣을 거 넣고, 참고사항이니까 필요 없구나 빼고, 그거를 선별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갈등해서 집어치고 요약해서 넣고 이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통과 제이고, 톰과 제리 같죠? 통과 제이, 통과 의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 해보실까요? 자, 1번부터 차분히 보시죠. 여기는 이제 그냥 넘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냥 잠깐이라도 보기는 봐야 돼요. 자, 해설지 1페이지겠죠, 당연히.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뭐 토의 문제예요, 토의 문제. 토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 토의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 토의 안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의 토의 또
8가지를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뭐 심포지엄부터 시작해서 패널 무슨 포럼 쭉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 해설지 1페이지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 자, 공통과정 국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선택교육과정 화법에서 자, 설득을 위한 화법은 여러분들 성취 기준이 4개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19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19번만 실어드리면 되는데 어차피 반 페이지 잡아먹는 거니까 나머지 거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19번. 19번만 보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럴 틈에 나머지 것 위에 될 것들 다 한 번씩 보시고. 근데 이제 오늘 18번도 나오죠. 저 뒤에 가면. 무슨 유엔 연설인가? 뭘로 나오지 않나? 김연아 연설인가? 모르겠다. 자, 19번. 공동의 의사결정 관계를 이해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토의한다. 그래서 얘는 약식 토의예요. 그냥 아주 그냥 전형적인 토의.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요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그냥 전반적인 토의, 그냥 총체적인 토의, 일반적인 토의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안에 필수 요소만 딱 잡아놓은 거죠. 그 밑에 여러분들 글씨체도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줄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 늘 선택하기 위한 우리 누구에게나 다 좋은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글씨체 바뀌어져 있는 데 보시면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 누구에게나 당면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공동체 구성원이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아주 그냥 기본적인 단계로 둔 거예요. 토의에서. 복잡하게 안 들어가고 토의 안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고 8가지를 지금 안 들어가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요즘 시험 문제는 이거를 뭐 외워서 써라, 뭐 몇 단계로 나눠서 써라 이딴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알 수 있게끔 줘요.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알 수 있게끔 네모를 뚫어놨고. 근데 여러분들 토의라는 게 토론이랑 달라서 토의라는 것은 그 토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문제거리가 있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도록 지금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계를 이렇게 잡은 거죠. 문제를 누구나 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고 우리한테 누구나 다 문제구나. 나 내 문제 아닌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문제야.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찾고 대안이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최선의 해결 방책을 골라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거기서 뭐를 선정하느냐? 판단, 준거를 선정을 한대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거기에 다 적용을 시켜봐서 장단점을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하고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교육과정에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제 시험지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학급일 수도 있고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한대잖아요. 표 앞부분. 자, 그 다음에 대안을 도출한대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은지 뽑아내기 위해서는 판단, 준거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판단, 준거에 하나하나 맞춰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 분석 및 평가, 마지막으로 최적의 대안 선택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만 물어보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문제인식. 학생의 차원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행사는 무엇이 있을까? 그랬더니 여기서 한 3가지 나왔나 봐요. 대안 도출. 모금 운동을 하자, 바자회 행사를 하자,
직접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자, 봉사활동을 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띵! 교육적 효과, 파급 효과, 실질적 도움, 이게 띵 써 있어요. 아예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떡볶이의 재료 외워보세요. 그럼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써 있는 재료를 쭉 보면 떡, 오뎅, 파 이렇게 보면 떡볶이,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얘를 몇 번 읽어보고 공부가 됐다면, 자, 문제인식 됐고 대안 도출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대안 도출을 한 것들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파급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 도움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앞이 비어 있어. 그러면 늘 수 있잖아요. 판단 준거 선정.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칸도 보세요. 그 위에서 뭐뭐 하자 그랬어요. 모국운동을 하든가, 바자회 행사를 하든가, 봉사활동을 하자 그랬죠. 근데 그 밑에 칸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국운동은 위에서 교육적 효과, 파급 효과, 실질적 도움이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국운동은 교육적 효과, 파급 효과는 적고 모금액이 적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 도움은 별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자회는 교육적이야. 파급 효과 기대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모금액도 많을 수도 있어. 직접 방문 봉사는 교육적이에요. 근데 파급 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대.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띵! 교육적 효과, 파급 효과, 실적 도움이라 그랬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판단 중간 선정이라고 써놓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지금 다 만족시키는 게 뭐였어요? 밑에 지금 보니까 바자회였네.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모금운동, 바자회, 직접 방문 봉사에다가 위에 있는 교육적 효과, 파급 효과, 실적 도움을 다 대입해봤잖아요. 이게 대안을, 각각의 대안을 분석하고 평가해 본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뭘 걸러내는 거예요? 세 가지가 지금 다 제일 훌륭한 바자회를 골라낸 거니까 최적의 대안 선택 정도 맞나? 그 정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답을 쓸 수 있게끔 줬어요. 쓸 수 있게끔. 근데 물론 성취 기준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쓰기는 힘들죠. 근데 이 과정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그 아싸를 갖다가 본 건데 완벽하게 잊어먹을 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본 사람하고 그때 보고 잊어먹은 사람은 달라요. 회복하는 힘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난 아싸를 그때 엄청나게 들었다는데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그러면 조급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를 다시 한번 까보면서 그 주변을 좀 보죠. 아무래도. 근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급증이 오면서. 근데 이제 이럴 때 써먹으려고 아싸 만들어 드린 거고, 그걸 보는 데는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지금 교과서를 다 들춰서 보느니. 그건 그래도 요약이 돼 있으니까. 할 거 많죠. 뭐 그렇게 따지면.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반 학생들이 지금 학생의 차원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자라고 문제인식을 다 같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네, 뭘 하네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했고, 그 도출한 대안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나은지 골라내기 위해서 판단 준거를 선정했고, 방금 막 도출한 대안들을 그 판단 준거 선정한 것에 대입을 해봤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최적의 대안을 선택했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화법 성취기준 19번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교과서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2페이지에 있죠.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그래서 지도서죠, 지도서. 교과서가 이제 기본에 깔려 있고, 뭐 줄 쳐져 있고, 거기에 조그만 글씨 써져 있고, 그 밑에 막 조그맣게 여러분들 또 메모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2페이지 왼쪽 밑에 여러분들 토의의 개념과 의사결정 과정 그래가지고, 토의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한 달락이 끝나고 4줄. 그 다음에 우선 토의 참여자들은 분명하게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 이게 아까 여러분들 1단계였잖아요. 문제 인식하고, 이거는 토의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토의 참여자들 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거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토의가 불성실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인식 단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서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인식, 정확한 인식 내지는 공감대 형성. 오케이. 자, 이때 제시하는 대안. 좀 전에 시험지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뭐 바자회를 한다라든가 바자회를 해가지고 어떡할 건데 거기서 자기들이 막걸리 마시고 파전 부쳐먹고 놀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돕자였고 아니면 아까 뭐 직접 봉사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도출하는 대안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자, 근데 그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출해내기 위한 적절한 뭐를 선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판단, 뭐 준거, 나중에 시험 칠 때는 뭐 근거 뭐 이 정도 가겠죠. 자, 그 판단 준거는 제일 마지막 줄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나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시간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지금 선정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 우리 시험지에 있었던 거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는 거였으니까 판단 준거 안에 학교에서 한 학급 내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는다라는 거였으니까 교육적 효과 내지는 그 교육적 효과에 의한 파급적인 면 이런 것들이 판단 준거에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실질적 도움 이런 게 들어갔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비용. 근데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회적 계층을 도우려고 지금 하는데 비용? 돈이 드는 거? 아니요. 시간 비용도 비용이에요. 비용.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면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연극을 해가지고 공연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표를 팔고 그래서 그것도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비용은 여러분들 꼭 돈이 아니에요. 연극을 하려면 어쨌든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연습하는데 그놈의 사회계층 돕는 것도 되게 좋지만 얘네들이 고3이라고 쳐 수능 안 치고 연극 공연을 지금부터 해요. 한 3달 동안에 100일 동안 연습을 해서 비용 지출이 너무 커요. 그럼 이거는 판단 준거에 있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대안을 대입을 해보면 꽝이 나는 거죠. 교육적 효과? 좋아요.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연극을 올리는데 연극 공연 내용이 사회적 소외계층 얘기야. 교육적 효과? 좋아요. 파급 효과? 좋아요. 다 좋아. 비용이 꽝이에요. 비용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노력 비용도 되고 시간 비용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문제인식부터 시작해서 대안 도출, 판단 준거 선정, 대안 분석 및 평가, 최적의 대안 선택. 여기서 문제는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뒤를 보시면 이제 요 틀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울고 먹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뭐 가로등 개선 사업 가지고도 하고 이거 여러 가지 샘플들이 뒤에 실려 있습니다. 자, 화법 성취 기준 19번을 가지고 한 번을 보셨고 그 다음 협상 한번 보시죠. 지난번 시험, 작년 12월 시험에 협상이 나왔는데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풀 수 있는 시험이 나와서 사람 되게 허탈하게 만들었죠. 거기는 이렇게 뭐 공식적인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고 그냥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좀 허탈하셨을 거예요. 자, 지금 2번은 여러분들 공통과정 국어네요. 공통과정 국어. 공통과정 국어 성취 기준 11번입니다. 자,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 7페이지요. 의견과 주장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얘도 용어 보려고 했습니다. 용어요. 자, 그러면 11번 성취 기준 밑에 네 단락 있죠.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자, 협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A와 B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A와 B라는 집단일 수도 있고 A, B, C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A, B, C라는 집단일 수도 있고 A, B, C, D, E일 수도 있고 꼭
두 명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명 이상, 두 집단 이상 이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이건 좀 이따 해설서에서 보겠지만 그리하여 갈등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따져본 후 그러니까 2011은 여러분들 지나치게 간단하잖아요. 2009에 가면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나가죠. 그냥 갈등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따져본 후에 상대를 만나가지고 문제를 확인해가지고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타협과 조정을 통한다. 그냥 두 줄에 지나가잖아요. 근데 얘들이 7페이지가 아니라 8페이지만 가도 왼쪽 옆에 협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박스로 딱 이러면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진짜 2011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안 중요한 척 이렇게 은폐시키고 지나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갈등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따져봐. 이거는 협상하는 데 있어서 갈등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지금 안 만났어요. 각자 자기 집에 있어요. 각자 자기 집에 있어요. 아직. 그리고 A라는 사람 F 프로토콜. 아이씨 이러한 점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원인은 이거야. 해결 가능성 없어. 이씨 그냥 내가 그냥 다 혼자 먹을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협상이 안 이루어져요. 협상 장소에 나가면 안 돼요. 갈등의 원인 이거였고 해결 가능성 없어. 없는데 나가는 건 협상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결투 때문에 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 더불어 사는 사회 다 같이 사는 삶인데 나도 좋고 걔도 좋아야지. 사회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이러고 나간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먹고 얘가 조금 덜 먹을 수는 있어요. 6대4, 5.5대 4.5 이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서 나가서 그래 너 7 뭐 이럴 수도 있죠. 결국은 그렇지만 둘 다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나간다 그러면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상대를 만나서 문제를 확인한다라는 건 딴 말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남의 말을 다 들어. 그 남의 말에 남의 상대편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해요. 자, 문제 확인하고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그 다음 뭐해? 타협. 이게 여러분들 협상에선 타협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타협하고 지읒 조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여러분들 그 밑에 나오잖아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건 주장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상호 존중 양보 주장할 건 주장하고 그리고 양보할 건 양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키워드는 상호 존중을 통한 주장과 양보. 그러면 서로 이응 이익이라는 거죠. 협상교육. 협상 그러면 여러분들 막 인질극 나오고 막 형사 나오고 막 협상 전문가 나와가지고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막 풀어줘. 너네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아? 뭐 이런 거가 협상이었는데 옛날에는 요즘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밑에 깔고 자, 주장할 건 주장해야 돼. 안 그러면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또 휴먼을 발휘하여 양보할 것은 또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자기 집에서 갈등의 원인, 해결책 이런 거를 일단 생각해 보고 협상이 가능하다 싶으면 나가야 돼요. 불가능하면 나가면 안 돼요. 나가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은요. 상대방의 처지, 관점 이해하고 그리고 타협, 조정해서 문제 해결 하자는 겁니다. 시험지 보세요. 시험지 보고 그리고 해설지 이제 나머지 거 2009 이런 데서 이제 딴 얘기 뭐 좀 더 하는 거 없나? 근데 이게 2011만 보면 안 돼요. 아직까지 이제 그 화법, 개론서 이런 데서는 이론을 이거보다 더 좀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이제 기입형이나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 자체는 2011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알면은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먹기 전에 얼른 보자는 거죠. 자, A사, B사에서 A라는 회사. 최근 국제유가와 금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대개 회사에 제공했던 부품 공급가를 10%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사하고 B사의 대표인지 아니면은 비서들인지 이들은 갈등을 일으킬 것을 각자 예측하고 집에서 작전 다 짜가지고 지금 딱 만난 거죠. 그래서 A사 대표가 지금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문제 확인한 거잖아요, 지금. 방금 본 이론에 의하면. 이 사람이 지금 딱 자기 할 말 한 거. 10% 인상! 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B사가 뭐라 그랬느냐. 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5%인데 너네는 공급률을 10% 올려? 말도 안 돼!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문제 밑에 표에 있는 기억. 상대를 만나 문제 확인하기. A사는 10% 인상, B사는 뭐? 상승률,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5%인데 너네가 10%를 올려? 말도 안 돼! 이거잖아요. 문제 확인. 우리가 방금 머릿속으로 이제 쭉 입을 했지. 문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뭐 했어요? 상대방의 뭐와 뭐 이야기. 처지, 관점 이야기. 자, A사가 무슨 처지, 무슨 관점 이해해줬나 보세요.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률만 고려하면 너네같이 그렇게 띨빵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해해. 이거였잖아요. 바로 나오네요. 거기 써있죠.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5%인 상황에서 우리가 10% 인상한다는 거 납득이 안 될 수 있지. 우리가 너네 이해해. 써있죠. 표 안에. 그러고 나서 아유 근데 이거는 인건비, 유통비 이렇게 다 고려해야지. B사가 그거 왜 10% 인상하면 우리도 고려 5%야 이렇게 됐어요. 그때 A사가 근데 우리 사람 작은 업체에서 이렇게 자동회전에 기업의 사활이 달려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 이익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A사가. 그랬더니 B사가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B사가 이해해 주기로 한 얘기를 누가 해버린 거예요 방금. A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B사가 이해해 주기로 한 게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B사가 인정하는 사실을 A사 대표의 입으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럼 B사는 맞아 네 말에 동의해. 그게 지금 B사 두 번째 칸에 써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확인했고 서로의 처지와 관점 이해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면 돼요? 타협? 조정하면 되죠. 자, A사에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B사에서 얘기하는 게 먼저 나오는 거죠 지금. B사에서 얘기하는 게. 야 너네가 뭐 7.5% 인상하면은 우리도 뭐 결제일을 앞당겨가지고 압박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A사는 어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자금 압박과 부품 생산에 드는 각종 비용 상승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지금 차 있는 거고. 그래서 둘이서 악수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디귿에 들어가야 될 건 타협과 조정.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사실 위에 지문을 협상하는 과정을 어쨌든 수험생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시험지에는 지문이 또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교육론 지문은. 문학 지문도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금 문학 지문 중에서 제일 긴 거 본 게 이제 우리 기출에서 내가 계속 그 제목 잘못 얘기하는 거 성녀가 아니라 검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지문이 길어도 그 시간에 읽으면서 재밌잖아요. 그 뒤가 시험 보면서 갑자기 재밌어 막 얘기가. 근데 문학에서나 그 정도지 교육론 지문은 여러분들 진짜 짧잖아요. 그냥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하는 과정을 일부러 그냥 억지로 하나 보여드렸고, 그리고 협상하는 과정을 가지고 또 문제 확인하는 단계,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단계, 타협과 조정하는 단계를 이 짧은 글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고 지금. 근데 이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 외우고 있으면 지금 다 그냥 풀 수 있는 거, 메모를 이제 채울 수 있는 문제를 내긴 했는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상황을 보고 채워넣을 수 있게끔 일부러 이걸 다 아구를 맞춘 거죠. 근데 어떤 교과서를 봐도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문 조작을 좀 하죠. 지문 조작을 하거나 뭐 차례를 바꾸거나 뭐 표를 바꾸거나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요. 그래야지 우리 문제에 딱 맞아요, 얘가.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학습활동이 협상 태도를 평가해 보자입니다. 자신의 뭘 정확하게 전달했느냐, 아니면은 상대방의 뭘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장할 건 주장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서 서로에게 이응이 되게 하자잖아요. 근데 말이 살짝 바뀌어지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했는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구사항 정도 일 거고, 내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했는가? 상대의 요구사항을 바르게 이해했는가? 그래서 서로에게 이응이 됐는가? 근데 그 사이에는 무슨 정신이 깔려야 돼요? 황호, 형용. 내가 작년에 수업한 거 쭉 봤거든요. 내가 황호, 형용의 정신이 깔려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못 알아듣겠어. 어떻게 맞춰요 이거를 진짜? 신기해. 상호, 존중의 정신이 깔려 있어야 되고. 키워드 다 본 거예요 지금. 키워드가 뭔데요? 문제 확인, 상대, 처지 관점 이해, 그리고 타협 조정, 그 다음은요 문제 해결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키워드니까 진짜.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타협 조정까지 하고 나면은 문제 해결.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요, 쭉 쳐서 쭉 쳐가지고 하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근데 지금 이건 여러분들 커피, 프림, 설탕, 뜨거운 물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그냥 달달한 커피 액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문제 확인, 상대의 처지와 관점 이해하기, 타협과 조정, 문제 해결, 이게 협상의 4단계. 협상을 그냥 확 합쳐가지고 얘기하면 주장할 거 주장하고, 그 다음요 양보할 거 양보해서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자. 그러려면은 상호 존중의 정신이 필요하다. 나는 도대체 우리 정도의 고급 인력들이 이 교육론 공부할 때 이 용어를 외우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참 그렇긴 한데, 모든 그 제도권 시험은 이래요. 모든 제도권 시험은 이렇게 유치한 걸 좀 외워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도 여러분도 그런 거 다 외우잖아요.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에 사선 있고 거기 노루 대가리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 지역 노루 출몰 지역 뭐 이런 거 외우잖아요. 왜? 아니 요즘 운전면허 시험 이렇게 띵띵띵 이런 걸로 본다면서요. 요즘 몇 점 이상 합격이에요? 뭐? 80점? 70점? 몇 그 저기 뭐라 그러지? 2종? 2종이 70점? 1종은? 1종 안 따서 모르는구나. 남자 선생님들 다 1종 따잖아요, 그래도. 나는 면허 딴 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뭐 왔더라고요. 1종으로 바꾸시라고. 오래되면 1종으로 바꿔줘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고 한 번도 안 내면. 근데 1종으로 바꾸려면 그냥 경찰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돼요, 면허시험장까지. 더워 죽겠는데 거기까지 언제 가요? 그래갖고, 안 한다 그랬어, 그냥. 그리고 1종으로 바꾸면 전쟁 나면 차 몰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찮다고 그냥 난 내 차로 만족하겠다고. 나 안 바꿨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폼 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바꾸려고. 적성검사 몇 년에 한 번씩 하더라.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 같은 맛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경찰이 딱 시험지 이렇게 딱 들고 들어와서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시험지 뽑으라고. 그러면은 코팅되어 있는 시험지 맨 앞 사람 이렇게 하나 뽑아요. 그러면 시험지 번호가 거기 써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시험지를 가져와서 보는 거예요. 시험지 거기 뭐 37번 시험지 이렇게 써 있으면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수만큼 그 시험지를 가져와요. 쫙 줘요. 막 풀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쯤 있으면은 앞에 있는 그 전광판 같은 데서 수험번호 옆에 그 사람 점수가 쫙 켜져요.
자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1등한 사람 일어나라 그래서 박수 쳐줘요. 나 또 그거 했잖아요, 또 내가.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실기시험에서 장렬하게 탈락. 있죠. 근데 우리 때는 근데 면허 따기도 쉬워가지고, 뭐 요즘처럼 뭐 도로 연수해가지고 뭐 채점 받고 뭐 되게 복잡하대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우리 때는 뭐 요리조리 꺾어가지고 합격 그러고 그냥 끝났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어쨌든 운전면허 시험도 여러분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권 시험이라 되게 유치한 것들 외워야 되지. 이런 것도 도대체 왜 해?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휴, 교육론 시험도 여러분들. 근데 옛날부터 교육론 시험은 그런 거 있었어요. 누가 교육론 시험에 꼭 외워야 될 용어 100개 이런 것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대비들을 시험 직전에 요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1월 달부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까먹어가지고. 시험 전에 따따따따따따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조금 더 붙여야 돼요. 아직 개론서에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2009거든요. 2009인데 8페이지 왼쪽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협상의 일반적인 절차 있죠. 이게 말만 다른 거예요. 첫째, 협상 당사자가 각자 갈등의 본질을 진단해 보는다는 게 이게 각자 아직 집에 있을 때죠. 이게 좀 전에 그 2011로 따지면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따지는 단계. 그 다음에 2011에서 문제 확인 단계. 이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 정면 대응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할 말 하는 단계예요. 자기 주장하는 단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전에는 문제 확인하는 단계, 여기는 정면 대응. 그 다음에 셋째, 상대의 처지와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단계. 근데 이제 방금은 여러분들 뭐였어요? 처지와 기억지읒. 관점이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든, 이건 또 뭐야? 상대의 처지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단계는 자기 말하는 단계고 3단계는 남의 말 들어주는 단계예요. 그래야 4단계에서 뭐해요? 타협과 지읒지읒 조정하죠. 여기는 협의와 조정이네? 근데 협의라는 말을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원 이름이 협상인데 무슨 협의를 해. 그러니까 타협과 조정이라고 고친 거죠.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단계는 2011의 4단계랑 똑같으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공식적으로 2011에서 단어를 다듬어서 나왔으니까 얘네를 지금 볼 필요는 없죠. 그냥 참고사항.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2009 9-말-3이니까 지금 공통교육과정이죠. 공통국어. 자, 심화, 화법에서 양이 조금 더 붙습니다. 협상의 조건 3개. 참여자 조건, 상황 조건, 행위 조건. 이건 화법교육론에 그대로 나와요. 이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예. 참여자 조건은 뭐래요? 둘이 사이가 좋아. A하고 B하고, 아까 A사하고 B사하고 둘이 뜻이 딱 맞아, 처음부터. 10% 올릴게요. 그거 갖고 되겠어, 자기야? 12% 올려.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협상이 되겠냐고요. 아이고, 참여자 조건은요, 경쟁적 협력자. 경쟁적 협력자라는 것도 여러분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같죠? 역설 같지 않아요? 자, 경쟁적이었는데 결국은 협력자 관계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갈등 관계가 유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 관계였다가 서로가 이익이 되는 관계로 돌아서게 되니까 경쟁적 협력자. 자, 상황 조건은요, 구체적 갈등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행위 조건은요, 결정사항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 조건이에요. 행위 조건. 지금 말한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협상의 조건입니다. 협상의 조건. 협상의 조건 3가지. 참여자 조건, 상황 조건, 행위 조건 3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이걸 합법교육론으로 나중에 봐도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 해설서랑 내용이 똑같아요. 왜냐고요? 교육과정 해설서를 만들 때 이창덕 선생님 제자가 들어갔으니까 똑같죠. 완전 똑같은 부분 굉장히 많아요. 교육과정 해설서를 볼 수 있는 건 그냥 이걸로 보는 거죠. 뭐. 그 다음에 협상의 유형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협상의 절차를 여기서는 3단계로 얘기해요. 예. 여기서는 지금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참고사항이죠. 뭐 보통 지금 4단계로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9페이지.
됐죠? 9페이지 4번.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협력할 때 양보와 타협 키워드 한번 보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 3번이요. 얘도 이제 용어 때문에 봅니다. 용어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2012 선택교육과정 화법을 사실상 다 보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설득을 위한 화법 있잖아요. 그죠? 설득을 위한 화법이 18, 19, 20, 21번이었잖아요. 지금 번호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18, 19, 20, 21번이었는데 지금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이 7, 8, 9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지금 7, 8, 90에서 3번 문제에 필요한 거는 8번이에요. 근데 8번만 띡 들이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보전달 위원 합법에서 지금 8번만 필요하지만 정보전달 위원 합법 4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4개를 한꺼번에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4개밖에 안 들고 그냥 공부 마저 해버리면 되지. 그냥 한 번이라도 읽고 여러분들 키워드라도 한번 체크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보전달을 위한 합법, 그 다음에 설득을 위한 합법 다 보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그 정보전달을 위한 합법하고 설득을 위한 합법 얘네들이 지뢰밭이니까 신교 정서 이런 쪽은 잘 지금 건들 게 없어요. 이 앞부분은 뭐예요? 화법장분, 본질 부분이고 지식 부분이고. 자, 정보전달을 위한 합법에서 8번입니다. 성취기준 8번. 시각자료를 해석해서 핵심 정보로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그 화법에서 토론, 문제 지뢰밭 맨날 나와. 맨날 나오는데 임고를 맨날 치지는 않으니까 매년 나와. 토론. 그러니까 근데 화법 그랬을 때 이거 꼭 나오지, 꼭 나오지. 그렇고 말고 이런 게 딱 생각할 때 토론. 토의. 그다음 각종 기억 리을. 구라? 경률. 그럼 뭐 대화함축 이런 거 다 포함해갖고 토론, 토의, 각종 경률. 그 다음은요? 화법에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발표? 안 넣죠. 발표에서 진짜 공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원래 여러분들 국어교육론의 모든 거 이런 거 할 때도 협상은 너무해서 이제 막 단문이 협상은 여러분들 그 이창덕 선생님 화법교육론에서 화법에서 협상은 안 봐요. 그 화법교육론에 있는 협상은 왜 안 봤었는데요? 진짜 전문가 협상이라 그거 어디 정말 그 인질극하는데 가야 될 것 같아. 그거 보면 그거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지금 본 게 다예요. 협상은 저거랑 그냥 교과서 한 세트 정도 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발표는 화법교육론에 있는 발표를 봐도 복장이 터져요. 지시봉사용법, 시선, 뭐 비언어, 반언어, 뭐 이런 의상, 뭐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청중분석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발표의 사람들 청중분석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솔직히. 근데 그 청중분석이 발표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법에서는 담화상황 구성 요소에서 지금 청자 분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발표에서 발표라는 화법의 실제에서 유독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해요. 근데 갑자기 중요해졌잖아요. 2011에서. 근데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용어 때문에. 예. 자, 첫 번째 줄 표면적 정보. 글씨 강조가 안 됐다. 표면적 정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 아주 가느다란 까만 볼펜으로 윤고딕으로 고치세요. 표면적 정보. 그 다음 두 번째 줄 핵심 정보 재구성 그 밑에 줄 추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교과서 막 진짜 봤을 때 그 밑에 게 뭐였더라? 뭐 가지고 했더라? 그때 되게 무슨 뜻깊은 자료였는데 그거 무슨 나도 기억 못 하잖아요. 단원이 뭐였더라? 그때 막 그래프 있고 막 통계 자료 있고 그랬었는데 그 통계 자료만 이렇게 들여다봐서는 안 보이는 내용을 도출해내고
아이씨. 근데 그 주제가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표면적 정보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난독인가 이걸 못 읽게? 그러니까 표면적 정보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로 그냥 여기 우리 시험지에 있었던 각종 이 그래프나 도표 이런 것들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보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진짜 엑기스 정보. 표면적 정보는 표면적 정보인데 사람들이 쉽게 시선을 두지 않는 핵심 정보라는 것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 시험지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For example, 그래프 1에서 연도별 인터넷 중독률에서 위에 있는 그 직선 있잖아요. 직선? 띡띡 띠디딕 해서 8.0에서 7.7로 끝나는 그 위에 있는 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 이런 걸 봤을 때 위에 써 있잖아요. 그냥 3. 이거는 인터넷 중독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고위험군하고 잠재적 위험군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원래는 칼라거든요. 우리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위에 있는 수치가 고위험군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연도별 인터넷 중독률은 점점점 교육의 힘에 의해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인터넷 중독률도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인터넷 중독률이나 지금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도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잘 보면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 위에 있는 수치 3.3, 2.4, 1.7, 1.6 마지막에 1.4에서 1.7로 다시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위험군을 합치면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막판에 가서 잠재적 위험군은 확 줄고 고위험군은 늘어나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표면적 정보는 표면적 정보잖아요. 눈으로 드러나니까. 근데 눈에는 드러나게 표면적 정보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핵심 정보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표면적 정보, 핵심 정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도출해서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나머지 이제 자료들 거를 이제 이용해서 보면은 표면적 정보들만 봐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사실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숨어 있는 사실들까지 도출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각 정보들 사이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서 추론해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정말 성취기준 8번 시각재료를 해석해서 핵심 정보로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한다. 밑에 세부 내용 몇 줄이야? 7줄? 이거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시험지지만 시험지에 있는 학생 발표 자료를 보고 성취기준을 지금 보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밑에 기억의 표면적으로 뭐 써놓고 니은에 핵심 정보 이제 와서 써놓고 디귿에다가 재구성 써놓고 리을에다가 추론 써놓고 그리고 지금 방금 해설지 11페이지에서 성취기준 8번에 대해서 지금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험 칠 때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읽었으니까 이제 이걸 매치를 시키면은 그냥 완벽한 한 쌍이 창출이 되면서 머릿속으로 퍼즐이 맞춰지면서 공부가 이제 완벽하게 될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딱 보세요. 이제 아구가 딱 맞춰지죠. 이제 이 그래프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 한 단원이에요. 교과서 한 단원. 교과서 한 단원인데 원래 우리 그 연구원이 처음에 이거 초안을 잡아왔을 때 기평 문제인 주제에 한 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필요 없는 그래프 다 잘라먹고 완전 요약을 한 거예요. 답이 나올 수 있게끔만 딱 양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지워버린 거거든요. 그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고등학생 인터넷 중독 실태. 물론 원래 교과서에 나오는 고등학교는 아무로 고등학교도 아니고 박보검도 아니에요. 고쳤겠죠. 이 당시에 또 박보검이 한참 뭐 유행이었고
또 다음 주에 나오는 문제는 또 대사가 쭉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을 보니까 또 얘가 그때 심취해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또 쭉 나와 있고 유행을 타더라고 보니까. 자, 2학년 박보검입니다. 나는 이게 잘생긴지 모르겠던데. 좀 뭐라 그러지? 나사가 좀 아니 없지는 않아. 없지는 않은데 풀렸어. 인상이 좀 그래요. 이게 똘똘하게 생기는 요즘의 개예요. 아버지가 이상해서 걔 나오는 애. 걔 원래 가수였다면서요, 걔. 이준? 걔가 옛날에 나는 그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제가 진짜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연기자인 줄 알았던 게 걔가 무슨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제목은 모르겠어요. 무슨 사이코패스를 했거든요. 나 걔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잖아요. 난 저거 무슨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드라마더라고요. 야, 제가 정말 앞으로 쟤는 아카데미상을 받을 거라고 내가 그랬는데 가수더라고요. 그리고 난 제 노래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걔가 무슨 가수인데요? 몰라. 어쨌든 걔는 인기 없었죠. 그러니까 탤런트 하겠지 뭘. 걔는 길을 잘못 든 거야. 기획사에서 처음부터 연기를 시키지. 엄하네. 왜 가수를 시켜가지고.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광인가 걔 노래 부르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걔는 개그맨 아니에요? 걔는 구지가 계열이죠. 걔네들은. 걔는 그거잖아. 집단근무 계열이잖아요. 걔 맨 앞줄 아니었죠. 아니 걔네 몇 명짜리인데 걔는 광이 있었던 데는. 그러니까 광이 있었던 데가 임시완 있었던 데예요? 나 임시완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수 맞아? 임시완은 근데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변호인인가 거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근데 걔 요즘에 망했다면서요? 무슨 사극 찍어가지고. 뭐 소녀시대 누구랑 사극 찍어가지고 완전 폭삭 망했다 그러던데. 이미지에 완전히 그동안 레주메에 먹칠을 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대본 골라주는 사람들도 되게 그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연기력이 아무리 받쳐줘도 드라마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연기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래서 요즘에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배종옥. 이름 없는 여자에서. 이름 없는 여자 하루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밑에 김수롱 만세 이런 거 달리잖아요. 요즘 최고 막장이 이름 없는 여자랑 언니는 살아있다인데 이름 없는 여자를 보면 언니는 살아있다는 대작이라고. 그래서 김수록 작가님은 존경해야 된다고. 이 드라마를 보면 어쩌고. 근데 이름 없는 여잔가 이거는 도대체 드라마가 지금 한때는 배가 산으로 갔었거든요. 나도 요즘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줄거리 체크를 해보니까 한때는 배가 산으로 가더니 이젠 배가 산으로 안 가고 배가 우주로 가요. 그러니까 정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그래서 배종옥은 원래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데 배종옥이 거기서 지금 정말 고분분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안 살아요. 거기서 정말 연기를 잘하는 중견 배우를 데려다 놓은 게 배종옥밖에 없어요. 변호민도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변호민 데려다 놓고 없어. 안쓰러워 죽겠어요 정말. 혼자서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아무래도 배종옥은 이거 드라마 끝나고 나서 PD를 살해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요즘에는 그 저기 뭐냐 그 아까 누구요? 그 사이코패스. 걔가 그 뭐랄까요 젊은 배우 중에서는 근데 애가 이렇게 뜯어보면 막 이렇게 잘생긴 애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머릿결도 별로 안 좋고 군대 간다면서. 근데 어쨌든 나는 박보검 얘는 좀 생긴 것만 봐서 어떻게 알겠느냐만 착하게는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아이고 요즘 세상에 너무 착하게 생기면 좀 그래. 어쨌든 안 모르고도 없기 2학년 박보검이래요. 거의 인터넷을 사용한대요. 자 보세요. 이번 기회에 고등학생 인터넷 중독 실태 그거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대요. 그래서 그래프 1은 일단 인터넷 중독률을 나타낸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찍찍찍찍찍찍찍 선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인터넷 중독률.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 찍찍찍찍찍 있는 거는 위험군이에요. 근데 그 위에 수치가 자 2011년 걸 보면 1.7도 있고 6.0도 있는데 1.7은 진짜 고위험군. 컴퓨터에 지금 대가리 집어넣고 있는 애들. 예. 그리고 이제 잠재적 위험군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뭐 자칫 잘못하면 빠져들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고위험군이에요. 자, 이걸 딱 보여주고 막대 그래프는 연도별 중독률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눠준 거. 아, 저거를 꺾은선 그래프라 그런데요. 꺾은선 그래프는 연도별 인터넷 중독률의 변화의 추이. 그래서 뭐 2011년 자료를 보면은 인터넷 중독률은 7.7%, 전년도와 비교해서 0.3% 감소. 이건 뭐 긍정적인 현상?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이거는 전체 인터넷 중독률 중에서도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막판에 늘어난 거. 7년 사이에 처음 증가한 거. 근데 이거는 표면적 정보예요.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눈에 잘 띄지는 않는 정보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눈에 잘 띄는 건 하락하고 있구나예요. 근데 고위험군이 갑자기 빡 늘어난 거는 누구의 눈에나 잘 띄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대 청소년의 경우 그러고 나서 그래프 2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 그래서 그래프가 두 번째 게 나와요. 자, 전 연령 중에서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니까 여러분들 전 연령 어떻게 나눠놨어요? 5세에서 9세,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발표자가 누구냐면 아모르 고등학교 2학년 박보검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라 그러는 걸로 봐서 지금 청자들도 같은 반 친구들이나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을 5세에서 거의 40대까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그래프를 봤지만 나머지 사람들 얘기할 거 없다 이거야. 그냥 우리 또래 애들만 보재. 그래서 10대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거 다 얘기해봤자 지루하거든. 그럼 다 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연령대 중에서 우리 또래 10대만 보자. 제일 높다. 10.4%. 고위험군 2.9%. 제일 높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거의 3명이 중독 수준이라 이거예요. 내가 우려한 대로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똑똑송 전화라 그래요? 어쨌든 자기도 맨날 이걸 들고 다닌다. 이걸 집에 두고 나오면은 너무 불안하다. 깐난쟁이를 집에 두고 나온 것 같다. 가스불 켜고 나온 것처럼 너무 불안하다. 배터리 떨어지면 집에 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거예요. 자, 표 1을 보면 되게 재밌죠, 진짜 이거 보면. 똑똑선 전화 인터넷 이용과 컴퓨터 인터넷 이용 중 이용량 조절의 어려움.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의 32.9%가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더 조절하기 어렵다고 이용하고 있대요. 너네 10대니까 그렇지. 나이 더 들어봐라. 안 보여서 금방 그만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그 광고 보셨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과식을 하고 아우 배불러. 아우 소화한데. 좀 걸어야지. 그거 막 걸어요 이만큼을. 그럼 중간에 문이 확 열리면서 이경규가 나와요. 우리는 다리 아파서 못 걸어!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 광고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 20대 30대까지는 야 과식했다. 우리 공원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뛰자.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경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 나이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걷거나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는 못 걸어! 그랬더니 약을 드세요. 그리고 소화제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 광고를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나는 그 과도기에서 그러니까 어른들 위한 소화제예요. 완전히 중장년층을 위한 소화제. 센 거죠, 센 거.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경규가 광고하니까 왜 이렇게 웃겨요 진짜. 근데 웃기면서도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건 화무시비롱도 아니고 슬픈 거 있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이. 한 바퀴 뛴다거나 뭐 걷는다, 산책을 한다고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거를 이경규가 나와서 그냥 희화화를 시켜버린 거죠. 해결책이 다른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있고 핸드폰이 있을 때 인터넷을 2명이 하고 있었다고 칠 때 시간이 됐을 때 마음먹은 대로 딱 끊어버릴 수 없는 게 누구냐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애래요. 10대는. 50대 이후는 안 그래요. 이걸로 못해요. 눈이 아파서. 금방 그만해요. 10대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10대니까. 이거는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애들 망치는 거죠.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애들 키우는 집은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마루에 갖다 놓는 집들 많잖아요. 그리고 방에 놔두는 집은 옛날에 그 학부모님들 보니까 인터넷을 1시간인가 뭐 90분인가 하면 저절로 꺼지는 장치를 깔아가지고 1시간이나 90분 이상 못하게.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를 갖다가 60분 있으면 꺼지게 맞추게 놓는 거예요. 그 컴퓨터 가지고 싸우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그래서 옛날 우리 제자는 걔네 집 10층인가 12층인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니터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집 아버지 살인자 될 뻔했지. 밑에 아무도 없었길래 다행이지. 그래갖고 얘가 진짜 충격 먹어가지고 컴퓨터를 아예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살인할 것 같으니까. 컴퓨터를 아예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는 뭐였냐면은 컴퓨터를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아버지한테 정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싶어서. 그 전까지는 되게 곰살 맞은 딸이었거든요. 아빠 좀만 더 할게 좀만 더 할게. 근데 아버지가 승질이 나가지고 얘도 얼마나 오락을 해제꼈으면 아버지가 그거를 모니터를 집어 던졌겠어요. 약속하고 뭐 그리고 아버지가 60분에 락 걸어놓고 근데 얘는 그거를 풀어가지고 또 하고 쫓고 쫓기는 부녀관계. 그러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가 약속을 너무 어기니까 모니터를 뜯어나가지고 창밖 유리를 끼고 집어 던졌는데 그게 10층인가 12층이었던 거.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보통 아파트 밑은 화단 같은 거니까 별로 상관은 없었겠지만 얘가 그다음부터 컴퓨터를 끊었어야 해.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었어요. 너무 정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아버지도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딸하고 좀 어색해지고 먼저 풀지를 못한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원수지간이 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되게 친했거든요. 아버지랑 그 집이. 근데 아버지랑 옛날처럼 막 대학 가면 바쁘잖아요. 노느라고. 그리고 뭐 졸업을 하고 뭐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관계 회복이 좀 될 듯 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엔가 세상에 살다 별일이 더 있어. 어느 날 밤에 일요일날 저녁 잘 드시고 TV 보시다가 15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인은 그런 게 전해질 부족?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아니 저녁 잘 드시고 텔레비전 보시다가 그러고 숨이 가쁜 것도 아니고 뭐 혈압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주무시듯이 그냥 옆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누구나 장난치는 줄 알죠. 근데 이게 아니야 상황이었고 응급차 불러갖고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이미. 사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무시듯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사인을 밝혀냈더니 그 전해질 부족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안에 뭐가 안 맞아서 그 피하고 같이 있는 그 혈액 말고 그 안에 사람 몸에 흐르는 그 각종 수분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성분이 안 맞으면 그렇게 된다는데요. 그 사람이 죽으려면 그렇게도 죽더라고요. 그 남동생, 걔랑 남동생 둘인데 남동생은 군대 가려고 날 받아놨었거든요. 그 다음 날인가 군대 가려고 그랬었는데 아버지 그렇게 돼줘가지고 그리고 안 가도 되는 건 아니고 뭐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슬픈 줄 아시죠? 그때 내가 컴퓨터 덜 할 걸 이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나보다 한참 이렇게 나보다 한참 어리지도 않구나. 근데 이게 어쨌든 나보다 되게 어리긴 하지만 걔도 이제 애엄마다 그러고 보니까 어린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 다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제자들의 그 부모님의 죽음도 먼저 보고 애들 이혼하는 것도 보고 심지어 제자가 죽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아휴, 세상 사는 게 뭐 별건가 싶어요. 그냥 또 그래서 그냥 천수를 누린다는 게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하늘이 주신 것만큼의 생명을 딱 사는 건데 그때까지 그냥 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행복하게. 공부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만 성취하는 거죠. 성취하는 거고 요즘에 내가 꿈꾸는 거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심심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선생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퇴직을 해야 되니까. 100세 시대인데. 그럼 60살에 퇴직해서 100살까지 40년 동안 뭐 하실래요? 야학? 아유, 채영신? 그건 아니잖아요. 가서 땅 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나이가 좀 더 들어야지 그 다음 생각을 하겠죠. 일단 합격을 해놓고 학교 생활을 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할 나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강사 생활이 마쳐지고 나서 죽지 않고 또 한참을 산다면은 죽을 때까지 뭘 해서 이렇게 즐겁게 사나를 진지하게 막 시간을 내서 고민하는 건 아닌데 살살살살살살살 생각을 하는 거죠. 컴퓨터 중독 얘기하다가 그 집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되게 용맹했던 아버지였는데 이거였는데 그 집 어머니는 평생 집에서 살림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애들도 들컸는데 그때부터 이제 직업전선 애 낳으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간호사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거 뭐라 그러죠? 호스피스? 그거 하시고 그래서 화목하게 잘 살아요. 지금도 잘 사는데 다 커서 이직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니까 여기 빈자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나는 그 집 그 장례식에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 집 엄마를 왜 이렇게 각별한 걸 생각해봤더니 학교 있을 때 이 집 엄마가 나한테 반찬을 굉장히 많이 갖다 줬던 것 같아요. 마른 반찬을. 그래서 각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되게 그 가슴 아픈 게 제자가 죽으면 기억에서 되게 빨리 잊혀져요. 본인이 죽으면. 되게 신기하죠. 걔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걔 이미지만 기억이 나지. 근데 부모님 상이나 이런 거를 당하면 되게 기분이 그래요. 그리고 나보다 어린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나보다 10살, 20살 많은 사람이 부모님 상을 당하고 부모님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넌 잘해라. 그러면 네 그러거든요. 그냥 누구나 그러니까 저 나이가 되면 누구나 그러나 보다. 그래서 그냥 네 그냥 관성적으로. 근데 나보다 한참 어린 애가 부모님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되게 이상할 것 같죠? 그러면은 진짜 잘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얼마나 아프면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들면은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는 과연 잘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면 그 인간이 아니죠 진짜.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수험생은 집에서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오늘 아침 자기가 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자성찰을 해보시고 효도하세요. 효도. 자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 표 1 똑똑선 전화하고 컴퓨터 인터넷 이용량 조절량 어려움 그러고 나서 표 1을 보면 인터넷 사용자의 32.9%가 그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더 조절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하고 있대잖아요. 10대 청소년들
특히 더. 그래프 3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똑똑선 전화 보급률. 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올라가면서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엄청 많이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위에서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표 1에서 보여주는 거는 데스크탑으로 인터넷을 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게 훨씬 중독성이 강하다. 자, 밑에 있는 이 꺾은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거는 청소년들이 2년 사이에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다. 보여주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 사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뭔데요?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되게 많이 갖게 됐어? 근데 데스크탑으로 인터넷 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는 게 훨씬 더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 아유, 그럼 청소년도 교육을 더 시켜야 되겠네. 라고 추론을 한 거죠.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핸드폰은 청소년들이 훨씬 옛날보다 많이 갖게 됐으니까. 근데 그런 정보가 위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추론했죠. 근데 그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에 2줄 반 정도잖아요. 앞으로 똑똑선 전화, 핸드폰에 의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대책은 빨리빨리 마련해야 된다고요. 학생들이 핸드폰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거고 그만큼 조절 능력이 없는 애들도 늘어날 거고 더 많이 중독될 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수업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양한 시각재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자, 시각재료를 활용한 발표를 할 경우에는 해석 방법을 익혀가지고 제한된 시간, 막 5분, 10분 내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그래프 1을 봐라. 그래프 1처럼 표면적 정보만을 다다다다다다 제시했다면 그거는 뭐 그렇게 세련된 게 아니다. 근데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비율이 0.3% 늘어난 거, 그런 거 딱 캐치해가지고 얘기한 거, 이런 거는 발표의 목적에 참 적절하다. 자, 그리고 나처럼 10대 하이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박보검이 자기 친구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래프 2 만 5세에서 40대까지 조사한 자료에서 10대를 딱 골라가지고 얘기한 거, 이거는 핵심 정보를 도출해서 말할 내용을 재구성해서 전달한 거다. 근데 박보검 지가 아무리 10대고 듣는 사람이 아무리 10대라 그래도 10대라는 연령이 갖는 의미가 이 그래프에서 없으면 그건 잘못한 거지만, 말하는 사람도 10대, 듣는 사람도 10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도 10대니까 이거는 정말 핵심 정보를 잘 캐치해서 재구성해서 얘기한 거다. 자, 핵심 정보를 도출해서 재구성해서 전달한 거다. 게다가 표 1과 그래프 3을 보면 표 1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으로 인터넷 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하는 게 지금 중독성이 훨씬 강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 훨씬 없다. 10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10대가 핸드폰을 더 많이 가지고 됐다. 그러므로 지도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아무도 위에서 그런 정보 안 줬는데 뭐 해낸 거예요? 추론 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 우리 봤던 그 교과서에는 얘네들이 무슨 정보라 그랬어요? 암시적 정보라고 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11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세요. 표면적 정보, 핵심 정보, 재구성, 추론. 이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여러분들, 이 교육과정 헬스상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이때까지. 개론서에도 아직 없고 발표에서 여러분들 2011에서 조금 더 내용을 깊이 넣어둔 거죠. 자, 용어 조심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지금 3번까지 보셨고 4번 보시죠. 4번은 금방 봐요. 네. 이거는 공통국어죠. 자, 13페이지 보세요. 공통국어. 자, 설명 방식을 파악하면서 설명하는 글이 있는다. 여러분들 이거 설명 방식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이것도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을 잡으라 그러면 이걸 잡아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설명 방식에는 대조, 정의, 분류, 예시, 인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조, 정의, 분류, 예시, 인과
이런 애들을 묶어서 지금 공통과정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설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을 우리가 아싸해서 열심히 했는데 공부할 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거의 다 잊혀져 가고 있죠. 자, 체크 다시 한번 잘 하시고, 그러면은 설명 방식을 파악하면서 설명하는 글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얘는 아예 지금 시험지를 보세요. 얘랑 같이 보세요. 지금 시험지를 보시면 지금 교과서에서 얘네들을 유도해 나가는 방식이 뭐냐면, 아유, 글을 여러분들 읽을 때 누가 쪼잔하게 설명 방식만 눈에 넣으면서 읽어요. 그럼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되게 멋진 여자, 이쁜 여자가 휘황찬란하게 막 화장을 하고 막 액세서리를 하고 막 옷도 막 멋지게 입고 막 양산하고 막 이러고 막 가는데 핸드백 메고 뭐 이러고 가는데 위아래 훑어보는데 귀걸이만 보고 목걸이만 보고 안경만 보고 머리띠만 보고 옷만 보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일단 등분을 나눠야지. 목 위로, 목에서 허리까지, 허리에서 다리까지 뭘 좀 나눠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은 이쁘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머리가 기니까 머리끈이 있고 머리띠가 있고 귀걸이가 있고 눈에는 색조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머리 스캔이 끝나면 목을 보고 목걸이를 뭘 했고, 그리고 몸통을 보고, 그리고 몸통을 봤으면은 그 밑으로 뭐 장신구 할 게 있나? 그럼 청바지는 어느 상태로 입었고 뭐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설명 방식만 어떻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교, 이 부분은 인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게 일단 글을 읽을 때 구조 파악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중간, 끝이냐, 기승전결이냐, 서본결이냐, 어쨌든 글의 구조 파악을 하고, 글의 각 덩어리 안에 설명 방식이 뭐가 쓰였는지는 봐야 돼요. 설명 방식만 어떻게 봐요, 사람이.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고, 처음 안에, 중간 1 안에, 중간 2 안에, 중간 3 안에, 그 다음에 끝 부분, 결말 안에 설명 방식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데, 그 설명 방식이 그 전체 내용 안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설명 방식인지 판별을 해보자 이거예요. 뭐가 쓰였는지도 보고, 그리고 그게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판별도 해보고, 그거를 판별을 잘하면서 읽으면 나중에 책을 다 읽고 책을 이게 딱 덮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글의 구조를 회상하면서 설명 방식이 술술술술 생각이 나면서 회상이 잘 되고, 나중에 뭣도 잘할 수 있다. 자기 말로 재구성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해설지 13페이지 설명 방식을 파악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는다. 자, 글씨체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요. 필자가 사용한 설명 방식을 파악하고 그 대상에 적합한 설명 방식인지 판별하고, 나중에 다 읽은 다음에는요, 글의 구조를 활용해서 회상하고 재구성 잘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나, 다의 분류가 쓰이고 마의 예시가 쓰이고 바, 아의 인과가 쓰인 거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거 풀자는 때가 아니죠. 지금 위에 샘플 드렸으니까 분류, 예시, 인과 알아서 판별해서 넣으면 되고, 보기에서 지금 그 얘기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설명하는 글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글이다. 그래서 글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주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습활동 1 하고 학습활동 2를 보면, 학습활동 1은 구조에 따라서 설명 방식을 파악하는 거고, 학습활동 2는 그 설명 방식이 적절한가를 파악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걸 다 하고 나면 글의 구조를 활용해서 주요 내용 회상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말로 재구성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는 단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키워드입니다. 자, 주의사항이 뭐냐. 14페이지입니다. 이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주의사항. 여러분들 지금 방금 걔는 그 공통과정 국어였죠. 공통과정 국어 읽기 4번이었어요, 성취기준. 근데 지금 14페이지는 이거 가지고 우리 한참 헤맸는데, 지금 선택교육과정 독서 15번이 아니라 독서 16번. 에잇.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이요.
여기서 구조라는 말하고 전개 방식이란 말이요. 이거 뒤집힌 거 아시죠?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교과서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14페이지 오른쪽 2번 글의 구조하고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자, 반가로 1번 설명적인 글의 구조 바로 밑에 있는 박스. 글의 구조 보세요. 글의 전개 방식이 글 전체에 걸친 형식적 특징이라면 글의 구조는 부분에 적용된다 그래갖고 이게 여러분들 성취기준 16번에 걸쳐져 있는 글의 전개와 글의 구조는 아휴 뒤집혀요. 글의 전개가 글 전체, 글의 구조는 글의 부분적인 설명 방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방금 여러분들 그 중학교 과정에서는 글의 처음, 중간, 끝 이런 거를 이 글의 구조라 그랬잖아요. 지금 글의 전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좀 두고 가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15페이지부터가 이제 방금 용어를 살리면은 글에 쓰인 각종 설명 방식에 대한 각종 상세 이해가 나와 있고 이게 자습용이죠. 됐습니다. 4번까지 됐고 여기서 이제 쉬었다가 5번부터 갈게요. 예.